2천만 원을 누군 똑같이 모아. 아까 내가 A군과 B를 얘기했지. A군은 똑같이 2천만 원을 모으면 얘는 투자를 했고 얘는 차를 샀어. 그러면 차를 사는 거는 투자해서 좋은 투자야 아니야? 차를 투자하면 어떤 식으로 일이 벌어지냐. 내가 정확하게 짚어줄게. 차는 1억짜리 차를 사는 순간 내가 뭉 해서 1km를 나가는 순간 얼마가 되냐면 9천만 원 이상 떨어져. 해가지고 한번 나가면 왜? 신차가 아니니까. 선생님이 이제 요거는 정리를 좀 해주면 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투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차에 대한 목표를 갖지 말라는 거야. 차는 있잖아, 사는 순간 떨어지기도 하고 내가 샀을 때 세금도 내고 내가 원하는 입맛이 있잖아. 이걸 옵션이라 그러거든. 어떤 사람은 차에서 난 전동 시트가 있었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난 안마 시트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온열 넣어주세요. 난 더운 거 싫어하니까 난 온열 빼주고 통풍 넣어주세요. 사람마다 뭐야 입맛이 다 다르지.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차를 투자로 들었고 나면 어떻게 돼? 바로 망하는 거야. 투자 아니야. 알았지? 1억짜리 차를 사면은 타는 순간 세금 나가고 뭐 나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걸 포기하는 조건으로 조금 더 싸게 사고 그렇게 되는 게 있어. 그래서 B라는 사람은 차를 사는 순간 뭐가 되냐면 사는 순간 유지비가 나가. 돈 나갈 일이 뭐야? 갑자기 투성이가 됐지. 차는 사는 순간 바로 내가 돈을 앞으로 더 지출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돈을 모으겠다는 거야? 지출하겠다는 거야. 근데 A는 차를 사지 않고 그 돈 가지고 2천만 원을 똑같이 있었을 때 얘는 차를 사가지고 앞으로 지출을 더 늘리는 선택을 했어. 이 친구는 2천만 원 가지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식의 일을 해가지고 30만 원의 추가 수익을 냈어. 이 둘의 격차가 얼마큼 벌어지는지 보여줄게. 이 사람은 차를 샀어. 그럼 차를 사는 동안 아까 유지비, 보험료 해가지고 돈이 줄줄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월에 30만 원 오히려 쓴다 치자. 웬만하면 50만 원 나간다고 봐야 돼. 그럼 50 잡자. 50. 얘는 플러스 30이라 그랬지. 그럼 이 둘의 차이는 얼마야? 80만 원이야. 숨만 쉬는데 이 A와 B의 2천만 원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80만 원의 월 수익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 80만 원이 월이야, 월. 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했을 때 차이가 얼마큼 클 것 같아? 상상도 안 될 정도로 크지? 80만 원의 차이가 비단 이것만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게 아니야. 더 많을 거야. 근데 돈은 내가 말했지. 돈은 돈을 불러온다. 80만 원의 차이를 계속 벌리기 시작했는데 80만 원이 100만 원의 차이를 내고 100만 원이 120만 원의 차이를 내고 계속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또 때가 되면 또 차를 바꿔요. 리스나 렌탈을 해. 내가 월 비용을 계속 월 고정비 지출을 늘려버렸어. 그러면은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나는 돈을 못 모으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친구는 철석같이 아껴가지고 돈을 모으는 훈련을 했어. 그러면 삶 자체가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이 친구는 점점 더 돈을 벌고 오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아까 똑같이 1억이라는 돈을 이 사람이 2억을 쓰고 1억을 모았을 때 이 사람도 1억을 모았을 때 이 사람은 차를 바꾸거나 또는 기차 등등등등 월비용 지출을 늘려가지고 더 써버렸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1억 가지고 또 기본적으로 150 이상의 또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느냐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느냐의 차이야. 이 개념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너네 어떻게 해야 돼? 차 사야 돼 말아야 돼? 필요하면 사야 돼, 그지? 근데 최대한 그 시점을 미루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금 너네들이 있을 때 30%의 최소, 이건 최소를 얘기하는 거야. 30% 정도는 내가 각을 잡고 투자를 하는 거야. 너네들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야? 삼성전자 주식이 현재 56,000원이야. 56,000원. 그러면 살 수 있어 없어? 있지. 니네들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사실 이게 은행에서 요즘 있잖아, 파격금리를 해주는 그거 얼마까지는 돈 더 준다 파킹 통장 해가지고 돈 더 주는 상품들이 되게 많아. 소액일 때.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지금 되게 많아. 너네들이 똑같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더 넣어준대. 말도 안 되는 그런 혜택들이 있어 실제로. 그러면은 누구는 똑같이 용돈을 받았는데 다 써버리거나 모을 생각을 안 해. 10만 원을 받든 20만 원을 받든 상관없어. 근데 누구는 그거 갖다가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계속 아까 뭔가를 투자하거나 계속 돈을 벌리려는 것들을 해. 이것이 뭐라고? 삶을 앞으로 결정짓는 습관이 된다. 그러면 지금 너네들이 가지고 싶은 거 그거를 다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 내 통장이 뭐가 돼? 텅텅 비겠지? 그래서 텅텅 비지 않게 계속 돈을 모으고, 이게 너네들한테는 진짜 좋은 투자인 게 뭔지 알아?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면 너희들은 치트키를 하나 더 얻게 돼. 부모님한테 뭐라고? 나 이렇게 모았는데 조금만 더 용돈을 올려달라 그러면 뭐라 그래? 부모님이 기특하니까 돈만 원이라도 더 주신다. 너네들이 지금 어렸을 때 투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은
제일 현실성이 있는 거는 은행인 것 같다. 은행에서 안전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 거기에서 짤막하게 해주는 게 있어. 안전하게 해주는 게. 그런 것들 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 습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금리와 대출 그리고 수익을 내는 거에 대한 구조를 이해해라. 젠슨왕이라는 사람이 엔비디아 전 세계를 휘어잡는 그 회사의 대표야. 그 친구도 흑수저였을까? 이게 젠슨왕이 예전엔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버스 운전하고 굉장히 못 사는 그런 사람이었대.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61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죽어라고 했대. 자기는 그게 좋았대. 근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본 거야. 불행하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뭐라 그랬게? 이 순간이 좋아. 그렇게 얘기한 거야. 자기는 즐겁다고. 너네가 지금 그 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라 그랬어. 아침마다 과연 내가 두근두근 하면서 진짜 그 일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깬 적이 있느냐. 그게 없으면 당장 찾아라 그랬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삶에 대한 태도야. 삶에 대한 태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습관이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라는 그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지? 근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하고 나서 매일같이 잠을 어디서 잔 줄 알아? 그 돈 많고 한 테슬라의 대표가 공장 바닥에서 잤대. 차 만들다가 거기에서 밤낮 없이 잤대. 쇳가루가 떨어져 있는 바닥에서 침대도 안 깔고 그냥 잤대. 일론 머스크가 몇 년 동안 그렇게 금속 냄새를 맡으면서 자고 계속 그렇게 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책상 밑에서 샤워를 했대. 왜냐면 어차피 땀 냄새 곧 날 거고 거긴 어차피 금속 냄새나 이 공장이다 보니까. 낮에는 엔지니어링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을 발전시키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술을 넣지? 이거를 계속하고 밤에는 이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거든? 왜냐면 기계가 계속 있기 때문에 공장 일은 대부분 12시간 교대를 해요. 12시간 일하고 12시간 다른 사람 일하고 기계는 계속 돌고. 그런데 자기는 밤에는 생산 라인, 뽑는 라인을 도와줬대. 그리고 생일도 자기는 공장에서 보냈대. 그랬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봤어.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회사는 파산했을 거라고. 자기가 그 공장 바닥에서 자는 모습을 직원들이 보고 냄새나고 거기에서 뒹굴고 있는 그 일론 머스크를 보니까 사람들이 와 나도 제대로 해야겠다. 기본적으로 그 CEO 마인드가 생기면서 다들 열심히 했다라고 하더라고.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준 거야. 어떤 사람은 살면서 삶에 대한 자세를 누군가한테 귀감이 된다라고 얘기하거든. 난 너네들이 사회, 경제, 정치, 철학 여러 가지 전 분야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그 분야에 귀감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게 너네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냐면 너네들이 각자 분야에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태도로 임해서 그 분야의 선봉을 달리느냐, 그리고 그걸 책임지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타인의 귀감이 되면서 너네들이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존재가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선택하는 걸까? 자신. 남들이 대충 한다고 이야기하고 남들이 야 그렇게 안 해도 돼, 다 똑같아, 네가 한다고 달라지지 않아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젠슨왕 목숨 걸고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라는 단체가 있었던 거야. 일론 머스크 똑같이 공장 바닥에서 뒹굴 정도로 흙냄새 쇠냄새 맡아가면서 그렇게 뒹굴렀기 때문에 거기가 있는 거야. 너네들이 가는 모든 곳이, 너네들이 선택하는 무엇이든 거기에서 너네들을 따라오고 싶게끔 만드는 것은 너네들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야. 물어보자. 너네들이 다른 사람이 너네들을 보고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싶냐? 아니면 때론 내가 따라가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쟤는 정말 별로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살고 싶냐? 1번이지. 사람은 있잖아, 되게 단순해.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식욕 뭐 이런 거 말고 욕구 중에 하나가 더 있거든. 그게 뭔지 알아? 인정욕구. 누구나 어떻게 되고 싶어? 인정받고 싶다니까. 너네들이 알고 보면은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인정받는 것 중에서 누구한테 인정받는 게 제일 좋아? 제일 먼저 우리는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대충 못하겠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너네를 지금 보고 계실 텐데, 너네들이 어떤 행동과 어떤 마음과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실 텐데, 결국은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고 살았어? 물론 아시겠지만 물어보시면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또 하나 뭐야? 그럼 나한테도 인정받고 싶지 않겠어? 너네 스스로한테도? 아, 나 잘했다, 나 이 정도는 했네, 그래도 멋지다. 너네 스스로 인정받고 싶지 않아? 나를 인정하잖아. 인정할 만큼 내가 살았잖아 오늘. 그러면 내 인생은 그냥 달라져. 계속 성장하는 거야. 왜? 최고거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물론 좋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나한테 인정받는 게 먼저야. 인정받고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그냥 나 하던 거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기 시작해. 그 타이밍이 올라 그러면 너네들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론 머스크나 제스장처럼 인생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 매 시간 매 순간을 대하는 태도가 절대 대충 허투루 대강대강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치열하게, 누가 봐도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구나, 멋있다,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고 생각 들 정도로 너네들이 그런 각오를 하고 살아보는 거 굉장히 매력적이야. 중독이라는 단어가 좋은 건 아니지만 성공도 중독이야. 성공의 맛을 본 사람은 계속 성공의 맛을 보게 돼 있어. 인정을 받았던 사람은 계속 인정을 받게 돼 있고, 성취를 이룬 사람, 돈을 모아본 사람은 계속 돈을 모으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 너네들이 앞으로 어떤 식의 삶의 태도랑 어떤 식의 셋업을 잡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이 즐거웠고,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위해 오늘 살았고, 오늘 자기 전에 나 오늘 이거 해서 나는 오늘 즐거워, 나 오늘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무언가를 했어 라고 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또 기도 시간을 통해서 너네들이 오늘 내가 하루 동안 하나님 나 오늘 어떻게 살아왔고 나 오늘 잘했죠 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과연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해. 다 같이 외쳐보자. 모두의 발전을 위하여 모발!